디아! 네. 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죠. 맞습니다. 총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투표의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역구는 조금 치열했어요. 한 2,000표 차이로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 당선이 되셨는데, 어디죠? 광진구. 광진구. 고민정 전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싸움이었는데 엄청 치열했죠. 엄청 치열했죠. 네. 제 투표는 노코멘트 네. 하는 걸 하지만 정말 치열했던 지역구에 있었던 주민으로서 네. 좀 이번 선거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니엘님 처음부터 저희가 오늘 좀 늦게 시작했어요. 네, 조금 늦게 시작한 것도 있는데 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했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저희가 또 알찬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디브리핑으로 넘어가서 한 주간 주요 현황들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네. 두 주를 쉬긴 했지만, 또 지난 한 주 동안의 리뷰를 오늘 할 텐데요.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암호화폐 시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한 주간 0.09%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 네. 거의 동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더리움이 8.89%로 강했고, 테조스가 12.49%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나머지 코인들은 뭐 조금 오르거나 내리는, 즉 한 주 동안에 횡보하는 그런 장세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상승률이 가장 컸던 알트코인을 보면 다빈치 코인, 월튼 체인, 엔진 코인 등등. 지영님, 저기서 좀 들어본 코인 뭐가 있나요? 일단은 엔진 코인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네요. 엔진 코인 같은 경우는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도 맞습니다. 탑재가 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코인인데요. 그 외에는 월튼 체인은 좀 저희 디브리핑 시간 때 많이 맞아요. 언급이 됐던 사물 코인이어서 인터넷 전용 코인이고요. 네, IoT 전용 코인이죠. Gcash 같은 경우도 이런 프라이버시 코인의 핵심 중에 하나고, 뭐 나머지도 한번 잠시 후 보겠습니다. 네. 하락폭이 컸던 코인은 3x 쇼트 이더리움 토큰이 가장 윗단에 있네요. 저 3x류의 코인들은 항상 상승 탑10 아니면 하락 탑10의 자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꾸준히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이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새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레버리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레버리지가 어떤 거죠? 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서 기존 상품 대비해서 2배나 3배 높은 상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보통, 뭐 이번에 원유 ETF 레버리지가 선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보통의 가격이 5% 올랐는데 이 레버리지는 2배 상품은 10%가 올라가는 뭐 쉬운 겁니다. 그냥 배수가 더 높다고 봐야 되는데, 워낙 지금 그 주식시장이 거의 투기판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차라리 코인이 주식보다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요. 원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40%까지, $40까지 떨어졌잖아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셨는데, 원유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누가 마이너스로 간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거의 그러니까 돈을 줘도 안 사간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창고에 꽉 차서 이제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고,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느 정도 되면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원유가 떨어질 거라는 상상도 못해서 그 관련된 기술 개발이 안 돼 있어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뭐 그런 이슈까지 있었죠. 네, 시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현님도 안녕하세요. 네, 민천님이랑 시르님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주셨었는데, 꾸준히 시청해 주셨었는데, 왕현님과 다니엘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뵙네요. 아니요, 왕년님 자주 오시죠. 네. 그렇군요. 제 기억이 왜곡된 걸로. 제가 저희 디스트리트 이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이게 채팅이 막 올라가면 저 여자 이름 뭐예요 하면 다른 분이 이렇게 할 텐데 저희 거의 1대1이라서 이게 저희 방송의 매력이죠. 거의 소통을 1대1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지원 기자라고 하고요. 본인 소개 왜 안 했어요?
참. 저는 디스트리트에서 비즈니스 파트를 취재하고 있는 이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레버리지 인버스 주식에서는 워낙에 많이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이 코인 시장에도 침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식 시장에 있었던 그 비슷한 모델이 코인 시장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외에는 민블윈블 코인이 22% 빠졌는데 네, 민블윈블도 유명하죠. 네. 2주 전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2주 전에는 상승 탑 10에 뽑혔었죠. 그러니까 지금 22% 빠진 게 이 코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많이 올라서 떨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알트들은 많이 오르면 또 많이 하락할 맞습니다. 확률이 크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올라간 코인이 떨어진 코인보다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승했던 코인들이 어떤 코인이냐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다빈치 코인은 결제 관련된 서비스이고 비썸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가 됩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월튼체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물인터넷 전용 코인이고요. 그리고 P2P, B2B, 바이낸스, 라토큰 등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엔진 코인은 원래 아이템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죠. 그쵸. 정확히 말하면 게임 아이템이죠. 맞습니다. 네. 이제 삼성 갤럭시 S10에 탑재되면서 이슈가 됐었던 그런 코인입니다. 역시나 바이낸스, 빗썸, 업비트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고 Z캐시와 G코인 모두 프라이버시 코인입니다. 익명성. 이번에 엠번방 이슈가 되면서 익명성 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프라이버시 코인 혹은 다크 코인으로 불리는 코인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토모체인 같은 경우도 나름 시가총액이 꽤 높은 코인이고요. 그 시가총액이 원래 낮았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올랐습니다. 지분증명 투표 POSV 방식의 프로젝트다는데 사실 무슨 방식이다 요새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이런 특징점, 즉 프라이버시 코인이다, 아이템 거래 전용 코인이다 라는 게 아니라 뭔가 요런 무슨 지분 증명 방식이다 이런 거는 그냥 블록체인의 뭔가 요런 다른 방향성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으로 갑자기 기억나네. 블록체인 관련돼서 그런 금융 서비스,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포렉스, MXC, 바이낸스에서 거래되고 있고, 메탈, 그래도 나름 상위권 코인이죠. 역시나 이것도 디지털 결제 지원하는 플랫폼. 유독 이번에는 좀 결제 이쪽에 좀 많이 몰려있네요. 사실 유독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줬습니다. 그동안 2주 전, 3주 전, 4주 전 이 시간에 계속 결제 코인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결제 코인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상승 코인에 MCO라든지 아니면은 또 스위프트 코인이었나요? 스위프트 아무튼 주로 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상승 탑 10에 좀 많이 자리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결제 쪽이 아무래도 가장 상용화된 기술력이다 보니까 관련 코인들이 앞으로 부각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넌지시 드렸었고요. 그리고 3x 롱 이더리움 토큰, 이더리움과 같은 방향으로 즉 레버리지 효과죠. 3배 움직이는 그런 코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의 그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만 잘 예측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투자처이죠. 그쵸. 사실 올라갈 때 남들보다 3배 더 올라갈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진 거래 관련돼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들이 마진 거래를 초기에는 했었으나 이제 법적인 규제 때문에 많이 문을 닫았었는데 규제상 금지가 돼 있죠. 마진 거래가. 근데 마진 거래가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거의 그냥 도박과 종이 한 장 차이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점에서 마진 거래가 된다면은 정말 지금 신생 거래소
거기 하나만 마진 거래 된다. 그러면은 거기로 다 몰릴 그렇죠. 확률이 업비트를 크죠. 뛰어넘을지도 몰라요. 사실 마진 거래에서 수익을 얻을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적죠? 적은 만큼 그 적은 확률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마진보다는 좀 더 로우 리스크지만 그래도 하이 리턴 나름. 나름 하이 리턴인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네. 크레딧 코인도 역시나 신용거래나 결제 이쪽 관련 코인이고 테조스야 워낙 유명하죠. 네. 온체인 주요 거버넌스. 코인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마이너 코인하고 나름 메이저 코인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한 주였고 거래소는 코인비. 네. 네, 그렇죠. 거래소는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오랜만에 좀 이름을 보입니다. 빗썸이나 업비트. 빗썸 업비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이번 주 상승 탑10 코인들에 많이 배치가 됐고요. 네. 이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는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중소형 코인이 아니면 대부분 바이낸스의 이름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네. 코인빗이. 도데몰라님께서 진성 암호화폐 유저이신 것 같아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거의 대명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투자라고 할 수 없는 거는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떠나 도박이니까. 그쵸. 네, 그 점은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좀 크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앞에 나왔던 것처럼 바이낸스에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상승 탑10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네, 하셨고요. 맞습니다. 네. 바이낸스가 우리나라 법인도 설립하고 그쵸, 바이낸스 KR. 그래서 바이낸스 KR을 오픈을 하면서 장풍자오가 저희 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디센터나 블록미디어, 블록포스트 같은 이런 주요 블록체인 매체들과 같이 인터뷰를 하기도 네. 했었죠. 사실 2주 전에 저희가 방송할 때도 그때 이제 장풍자하고 인터뷰를 하고 오셨는데 그게 엠바고에서 밝히지를 못했잖아요. 그쵸. 그때는 사실 알고는 있었으나 네. 엠바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물론 2주가 지나긴 했지만 오늘도 시간 되시면 잠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뭐 말씀 주셔도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인터뷰를 하진 않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주입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네. 제가 매일 아침 유튜브로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매일경제 기사로 게재하는 디브리핑이라는 그런 분석 채널을 통해서 공개했던 그 썸네일만 모아둔 그 자료를 통해서 2주간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4월 13일이죠. 4월 13일 같은 경우는 조용히 끝난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 이벤트, 비트코인 반감기 나오려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사실 반감기 하면 이 암호화폐 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마음이 들썩들썩해요. 네. 반감기 하면 왠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것 네. 같고 이런 이벤트로 여겨졌었으나 그와 반대로 올해는 반감기 이벤트에 큰 영향력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저도 이제 반감기 효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드렸지만 네. 전제 조건이 시장이 빠져야 혹은 덜 올라야 반감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반감기 효과가 줄어든 거지. 사실 기술적으로 이걸 분석하려고 들려면 끝이 없습니다. 네, 그쵸. 뭐든지 암호화폐. 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나님께서 디브리핑을 항상 감사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디브리핑 덕분에 저희 코인 상담소에도 와주신 것 같아요. 영광이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 죄송한 건 이 썸네일 봐서도 그런데 지난 2주 동안은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디브리핑에서. 네. 왜냐면 별로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제 성격이 할 얘기 없는데 막 어거지로 만드는 성격은 아니어서. 네. 네. 근데 결국 이날 4월 13일의 핵심은 반감기 효과, 즉 반감기 효과든 어떤 효과든 우리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 있는 호재는 악재입니다. 그쵸.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악재다. 네. 저희가 한 5조 5억 번은 말씀을 드렸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은 그 호재가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르고 막상 그 호재가 나왔을 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이 반감기도 뭐
별다른 분석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여러 호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석이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여러 호재 중 하나 네, 정도로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영 기자 드디어 왔네요. 저 사실 예, 현영 기자를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항상 굿 서포터즈로 맞습니다. 활동해주고 계신 현영 기자 왔습니다. 네, 반갑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비트코인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손해볼 일 없어 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의미죠? 어떤 방향이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손해볼 일이 없다. 어떤 네. 말씀이죠? 네. 그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비트코인이 600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좀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비트코인이 1200만 원일 때는 매도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작년 4월달 그 이제 만우절 효과가 나타나기 전부터 네.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는 남한테 피해 주기를 싫어하는 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강하게 어필하셨죠? 왜냐면 떨어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50대 50이고 제가 몇 주째 계속 50% 얘기를 드리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르고 내리는 건 누구도 예측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때도 오르고 내리는 거 누구도 못 맞춘다. 대신에 거기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응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뭐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이 800만 원 이상에서는 괜찮다고 신규 매수해도 괜찮지만 800만 원 이탈하면은 비중을 축소하라. 즉 오르고 내리든 그렇게 대응만 하면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4월 16일에는 비트코인 상승 추세 이탈 대응 방법은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앞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완벽히 상승 추세에 이탈한 건 아니고 살짝 이탈을 좀 했었고요. 그 이탈했을 때 대응 방법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바로 반등을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이 애매한 50%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락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반등은 했지만 아직은 상승 추세 아니야라고 제가 덧붙였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20일에는 비트코인 정배열 전환 추가 상승 기대. 하지만 하락 가능성도 있다. 아, 이게 참 오늘 저희 방송의 이제 부제가 상승인데 상승 아닌 상승 같은 건데. 그렇죠. 그걸 대변하는 딱 얘기네요. 2주 내내 저는 디브리핑에서 상승일 수도 있지만 하락일 수도 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제가 뭐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들으시는 분들은 좋겠죠. 갑니다 이러면 좋고 떨어지더라도 아몰라 하다가 또 갈만할 때 갑니다 하면은 좋아하시겠는데 제가 좀 긍정적인 뷰를 좀 덧붙이자면 완전한 하락 시장이 아닌 게 어딥니까? 아, 그렇죠. 완전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있는 느낌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저기 추가 상승을 기대한다고 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레이나님께서 계속 박스권이라고 그래도 아예 떨어진 건 아니니까 저희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어제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해지하는 방법인데 잠시 좀 볼 테고요. 이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 아까도 언급드렸던 레버리지나 인버스 관련 토큰들이 원래 바이낸스에 1월 달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으니까 안전한 거래소에서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했는데 3월 31일부로 상장 폐지를 했더라고요. 뭐 이유로는 다른 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던데 사실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거래소에 주는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FTX와 바이낸스에서만 거래되는 레버리지 토큰이 이제는 MXC, 폴로니엑스, 비트맥스, BKX, 게이트 IO에서도 거래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낸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리스크 지금 막 잘 나가고 있을 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리스크 될 만한 상품을 뺀 거지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뭐 폴로니엑스든 알아주는 거래소들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아마 뭐 우리나라 코이나 업비트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상품은. 그래서 앞으로는 늘어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은 정리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뭘 정리하려고 그랬냐면은 네. 어떤 걸 정리하려고 이 하셨죠? 해지하는 방법.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뭐 불이나 베어 같은 3배 더 오르거나 3배 더 떨어지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확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걸요? 네. 이렇게. 네. 좀 많은 분들이. 네. 아이고, 에리카님께서도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빗썸 망한 줄 알았는데. 네,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운용되고 있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보이고요. 네. 네. 오늘 뉴스에서도 빗썸 비섬 얘기가 소식이 있죠. 네. 네. 어찌됐건 제가 이제 디브리핑에서도 자산의 10% 정도는 인버스 상품을 사놔라. 즉 시장이 하락할 10%? 네. 시장이 1,000만 원, 자산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은 인버스를 사놔라.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 여기면 딱 그렇죠. 좋겠네요. 네. 실제 그 로보어드바이저 회사들 있잖아요. 네. 주식 쪽에서 이런 주식 혹은 그런 상품들을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진 로보어드바이저 회사 중에는 네. 투자 자산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를 그냥 인버스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냥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 이쪽은 오르고 네. 나머지 자산이 떨어져도 이게 해지해줘서 자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장에 몇십 조를 투자받지만 그 몇십 조를 손해를 보기 전에 현금화를 많이 해놨습니다. 미리.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해지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큰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시장과 반대로 네. 가는 성향이 있으니까 성격을 가졌다 그렇죠. 보니까 상승하면 오히려 하락하겠지만 맞습니다. 하락하는 만큼 상승할 확률이 커지는 그렇죠. 거죠. 네. 시장이 이제 정말 바닥이고 이제 제가 그건 잘 찾아요. 바닥 위치는 좀 잘 잡는 것 같아요. 저점을 좀 네. 잘 찾으시는데. 네. 근데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면 인버스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네. 없지만 네. 이게 정말 고점이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지금처럼 애매한 시점에는 10%의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3배 레버리지 효과니까 이게 떨어질 때 이게 30% 자산만큼의 얘가 수익을 줍니다. 그만큼 훨씬 더 해지하기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낸스에 있으면 제가 이거를 수익률 그래프 가져와서 정말 어떻게 효과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바이낸스에서 폐지가 됐어요. 이건 향후에 좀 다시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게 상승장과 하락장의 여부가 이게 맞아요.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이제 호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저희가 네. 비트코인 가격이죠. 네, 지금 비트코인 많이 바뀌었나요? 아침 시세다 보니까. 네. 아이고. 시세를 같이 봐볼까요? 네. $848만 6천 원이네요. 네. 그래도 지금 계속 쭉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큰 차이는 없네요. 아침하고. 지금 보면은 그래도 정배열 전환을 해줬습니다. 네. 해줬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불안한 상태이고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900만 원은 아무래도 얼마 전에 900만 원을 이탈하면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겠죠. 네.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 근방만 가면 팔아 될 겁니다. 물렸었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네. 회복이 되면 한 30-40% 손실 났다가 그래도 본전 가까이 오면 팔고 싶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가격이 크게 났을 때는 요 가격대를 돌파를 쉽게 못하는 게 특징인데 네. 지금은 그래서 그런지 900만 원을 아직은 뚫지 못하지만 800만 원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0에서 900만 원 사이에서는 신규 투자도 나쁘진 않지만 이때 들어가도 괜찮다. 네, 하지만 790만 원을 이탈한다면 현금 50% 이상은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산의 10%인가요? 네. 는 인버스인데 바이낸스 상장 폐지됐다 보니까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오늘은 좀 오늘도 역시나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마무리예요. 그레이한 네. 마무리. 네. 마무리지만
어쩔 수 없고요. 지금은 매일매일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가격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 보유 코인들도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추가적인 수익의 달성보다는 네.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잃지 네. 않는 걸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네, 잃지 않도록 이런 대응과 인버스 등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내 자산이 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